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탄력 레이저를 치료하지만 실제로 탄력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성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노화의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의 원인, 탄력을 치료해야 되는 타겟,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네오스컬프를 한 2000 케이스를 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노화라고 하면 얼굴의 구조를 알아야겠습니다. 얼굴 구조는 피부층을 기준으로 5개 층으로 나뉩니다. 가운데 근육을 중심으로 근육과 피부를 연결하는 콜라겐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아래층에는 콜라겐이 없습니다. 그 근육이란 것도 얼굴의 앞면에만 있습니다. 얼굴 옆면에는 근육이 없죠. 우리가 없는 층을 흔히 스마스층이라고 하는데요. 해부 연구에서 보면 지금은 스마스라는 층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의 탄력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팔자주름, 심술보, 이 마리오넷 라인이 뚜렷해집니다. 눈밑 지방도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노화란 것은 실제 피부가 처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이 흘러내리는 거죠. 지방이란 것도 얼굴의 앞면에서 흘러내리지 옆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고 꺼집니다. 그 구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부터 눈 주위의 지방은 없어집니다.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팔자주름, 마리오넷 라인 옆에 있는 지방은 점점점 커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피부 밑의 지방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입니다. 실제로 얼굴 구조의 깊이에서 보면 95%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구조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는 절대 탄력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방이 녹고 나면 실제로 하나의 막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마스층이라고 불렀지만 해부학 교수들에 의해서도 이 스마스층이라는 건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지방층을 초음파로 측정해 보면 이중턱 밑에 있는 지방은 엷은 막들로 되어 있고요. 이 관자 부위도 다른 부위보다 단단한 막과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귀 앞에 부분은 좀 더 느슨한 막과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팔자주름에서 보면 이렇게 지방세포들이 몽골몽골하게 파이브러스 티슈에 의해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오넷 라인 옆에 있는 이 부칼페페데의 이 부분들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앞쪽으로 올라오면 근육에 연결된 위하고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 리프팅을 하는데요. 이 옆에 있는 스마스층에서 보면 5년 전에 실을 넣은 사람인데도 아직 리프팅 효과는 없지만 이렇게 실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을 계속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4번층을 보게 되면 4번은 우리가 인대라 그러죠. 뼈막에 붙어 있는 인대는 이렇게 눈가와 턱선에는 아주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잘 처지지 않죠. 근육량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육은 처지지 않고 근육 위에 있는 지방들이 콜라겐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니까 밑으로 처지는 것이 바로 탄력이 처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옆의 면적은 어떨까요? 우리가 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엷은 막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막들은 잘 늘어나거나 처지지도 않습니다만 돼지를 통한 동물 실험을 했더니 그 막들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포도 재생이 되고 막이 재생이 된다면 지금처럼 옆에서 절개를 하는 페이스리프트를 하지 않더라도 스마스층이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술 없이도 얼굴 탄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네오스컬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4번층에는 이런 콜라겐들이 없이 눈가나 입가에는 빈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세포도 있죠. 또 하나의 지방이 있습니다. 위아래 지방 말고 관자 부위에 있던 지방이 이렇게 하나의 지방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걸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거나 주위 구조가 약해지면 딱딱한 지방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의 딱딱한 지방인데요. 얘는 아래로 쭉 내려와서 위의 지방, 아래 지방 이외에 또 하나의 지방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말하는 심술보라고 불리는 이 부위죠. 얘는 옆에서 머슬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절개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부위입니다. 평소에 얘를 지탱을 해줘야 흘러내리지 않고 젊은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세히 이 도면을 보면 피부 아래에 있는 2번 층에는 이런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어서 조직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만은 4번 층에는 지방이 콜라겐이 없는 층이죠. 그래서 노화의 현상을 보면 이 2번 층의 지방은 이렇게 75살이 넘어가더라도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번 층의 지방은 당연히 다 줄어들죠. 즉 4번 층 깊은 지방은 줄고 위의 지방은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커지니까 앞으로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노화의 현상입니다. 지방세포를 보더라도
또 젊었을 때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지만 노화가 되면 지방세포의 변형이 일어나고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도식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는 입원 지방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나이든 두 분의 팔자주름은 있지만 어떤 차이일까요? 맞습니다. 입원층의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그 사이에 있는 지방들이 흘러내립니다.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콜라겐을 만들어내야겠죠. 두 번째는 노화된 지방세포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젊었을 때 형태로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이 팔자주름 심술보가 생긴 경우는 비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지방세포를 줄여주면 얼굴 형태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누구나 팔자주름, 심술보가 커집니다. 마찬가지 이중턱도 심해지는 것이겠죠. 그럼 콜라겐은 어떤 변화냐고 하면 아시다시피 콜라겐은 20살이 지나면서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양이 줄어듭니다. 25부터 점행이 줄어드는데요. 40살이 되면 25%의 콜라겐들이 준다고 합니다. 20부터 1년에 1%에서 2%씩 줄어드는 현상 때문이겠죠. 이거를 도면으로 보면 아주 쉽게 그려놓습니다. PLLA라고 하는 주사약을 놓게 되면 주사가 우리 몸에 들어왔으니까 이물이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틀 만에 백혈구가 달라들고요. 마크로페이지가 나와서 이 이물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PLLA를 싸고 있는 셀룰로스가 녹고 나면 PLLA는 우리 얼굴에서 또 몸에서 6개월 이상 마크로페이지에 이 자극을 주어서 PLLA가 마크로페이지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하면 이 잠자고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즉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콜라겐을 재생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이 좋아지는 거고요. 물론 이 화면에서 그림을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인테그린이라든가 라미닌, 프로테오글리칸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기질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는 화이트 리포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화이트 리포사이트가 줄게 되는데 얘들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정상 지방세포, 즉 정상의 리포사이트가 만들어짐으로써 노화된 조직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PLLA를 통하지 않고 레이저 자극을 주더라도 같은 현상으로서 노화가 좋아지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노화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는 이처럼 레이저를 통한 방법, 또 상처를 내는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화학약품을 통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PLLA와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원리는 아시는 것처럼 45도가 넘어가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45도가 아래일 때, 이때는 조직이 100% 재생되는 온도입니다. 즉 여러 번 해도 부작용이 없고 재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개발된 하이프, 즉 울세라 계통, 또 RF, 펄스 타입의 서마지 계통, 그리고 니들 RF는 70도의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조직을 코아굴레이션 시켜서 1년에 한 번밖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네오스컬프라고 하는 장비는 에이팝토시스, 즉 43도에서 45도의 온도로 조직을 재생시키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가 있고요. 많이 할수록 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코아굴레이션이 너무 심했을 때는 결국은 스카가 되겠지만 적절한 온도는 조직이 재생된다는 거죠. 노화란 것은 점점점 퇴화되는 건데 얘를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한다는 것은 젊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꺼졌다고 해서 이 4번층에 꺼진 부분에 필러나 스컬트라나 이런 PLLA 주사를 놓게 되면 볼륨이 업이 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꺼진 부분의 지방이 이렇게 채워집니다만은 필러를 맞아서 볼륨은 채워졌지만 얼굴의 형태는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만 주구장창 넣으면 어색해지잖아요. 스컬트라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PLLA 주사를 놨을 때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더 처지는 그런 어색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탄력 치료와 볼륨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이런 여러 가지 고주파 치료가 있습니다만은 이 관리실에서 고주파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도로 돌아가 버리죠. 즉 조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 효과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세라를 비롯한 여러 하이프 장비가 있습니다만은 얘는 코아굴레이션 시켜서 조직을 응고시키고 꺼치는 거죠. 재생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볼살이 없는 사람은 치료 후에 처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을 겁니다. 제네시스를 통한 ND하고도 한계가 있고요. 이것저것 안 되니까 실 리프팅이라든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리프팅 레이저는 고주파, 하이프, 엔디아그, 마이크로웨이브, 제모 레이저, 또 미케니칼, 이 모든 시술을 해도 안 돼서 실 리프팅, 또 페이스 리프트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몸에 평생 할 수 있고 또 조직이 재생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네오스컬프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그런 탄력 치료를 보면 고주파를 치료하든 하이퍼를 치료하든 또 니들 RF를 치료하든 모든 치료가 피부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노화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층은 너무 얇지 않습니까? 3mm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볼륨 치료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스라고 하는 층을 우리가 코아굴레이션 시켜서 하는 그런 하이퍼 치료를 하고 나면 꺼져버리잖아요. 피부만 치료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층별로 타겟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피부층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층을 재생할 수 있는 네오스컬프라는 장비가 있고요. 또 근육을 치료하는 보톡스를 통한 방법, 또 EMS를 통한 네오플렉스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없어진 볼륨에 대해서는 필러든 스컬트라든 볼륨업을 같이 해줘야, 즉 5개 층을 골고루 다 치료를 해줘야 젊게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RF를 비교해보면 피부층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층까지 치료할 수 있는 장비는 그림처럼 네오스컬프가 유일합니다. 사이즈 면으로 보더라도 4배에서 9배 정도 사이즈가 크고요. 사이즈가 크면 깊게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치료 타겟도 기존 RF는 펄스 타입이라 피부층에 열을 가해서 피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네오스컬프는 심부 지방층, 즉 30mm 깊이에서 열을 심부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피부층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피부층에 올라온 열이 5분간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부열과 피부층까지 둘 다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보더라도 써마지 기준으로 2.5레벨, 3레벨을 하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에너지를 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세라를 치료하고 나면 이런 흉터라든가 이 칼자국처럼 꺼지는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2년간 치료하고 있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코아굴레이션 시키는 온도는 조직을 태우기 때문에 오버했을 때는 이렇게 흉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네오스컬프는 그런 면에서 안전합니다. 43도의 온도로 치료하게 되는데 심부열은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온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약해질 수가 있죠. 네오스컬프를 통한 SCI 논문에 의하면 살아있는 돼지 5마리에 치료를 했더니 시술 후에 이런 지방세포의 크기가 25% 감소했고요. 또 이런 중간에 있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2.5배 늘어난 것을 보였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고요. 콜라겐들이 늘어나서 탄력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줄어든 지방세포의 크기는 다시 재생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방세포와 콜라겐이 있는 층이 어딘가요? 우리가 말했던 옆면,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 네오스컬프를 해보면 이 관자 부위, 귀 앞에서 치료를 했을 때 볼륨이 업이 되면서 리프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오스컬프는 마취를 하지 않아도 43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요. 표시도 나지 않으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논 인베이시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의 어느 부위든 치료할 수가 있고요. 수모품이 너무 적고 그러면서도 괴사라든가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할수록 그만큼 더 재생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 효과를 보면 이분은 실제 지방이 많이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살이 빠지면서 급격히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 그런 지방세포의 크기가 노화된 지방세포에서 정상 지방세포로 바뀌면서 쉐입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주름, 심술보의 깊이가 달라졌고요. 턱선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팔자주름, 심술보, 우리 마리오넷 라인 옆에 있는 심술보의 지방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환자에서 보면 피부 톤이 맑아지고 또 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지방이 많으면 지방 볼륨 때문에 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보면 볼만 줄이고 턱선을 줄여주면 얼굴 형태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5년이 지나면서 10년이 되면 딱딱해지고 어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오스컬프를 통해서 이런 지방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톤이 맑아지고 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원래 나이 때문에 점점점 처지는 분인데 보시면 얼굴 수입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팔자주름, 심술도, 턱선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톤도 굉장히 맑아졌고요. 시술 전후를 비교해보면 두 번 치료한 뒤의 모습인데 얼굴 형태가 많이 적어지고 주위에서도 뚜렷이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젊어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분처럼 나이가 들면 볼살이 꺼지면서 처진 분들이 많습니다. 꺼진 분들도 전혀 상관이 없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탄력 레이저와 더모톡신으로 얼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꺼진 부위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분에게 콜라겐 자극제라고 하는 PLLA를 같이 시술했더니 얼굴 형태가 그냥 PLLA만 하게 되면 얼굴이 처지는 것인데 처지지 않고 업이 되면서 없어진 볼륨들이 다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꺼진 부분들이 채워 올리면서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젊은 모습으로, 즉 볼륨, 그 다음에 처진 볼살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치료는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지방이 없는 부분에는 얇은 피부층에만 열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지방이 있는 층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이 녹젖이 있는 부위를 피해서 지방이 있는 부분을 치료한다는 것이 유일한 주의사항이고요. 이마층에도 지방층이 거의 없습니다. 피부와 근육만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러빙하는 방법으로 이마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오스컬프를 치료해서 SCI 논문에 따르면 피부층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층까지 콜라겐 재생 효과가 2.5배 있었고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25%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치료에서 지금까지 치료가 힘들었던 심술보라든가 팔자주름, 늘어진 볼살, 이중턱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결과를 봤더니 지방세포가 좀 탱탱해지는 결과를 얻었고 피부층도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톤도 맑아지고 주름이라든가 또 모공까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통증이 없고 바로 시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훨씬 짧아질 수가 있고 복부에는 얼굴과 달리 그런 파이브러스 티슈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빨리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스컬프를 통한 피부와 피와 지방층의 복부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을 강화시키는 네오플렉스라는 것을 치료하게 되면 효과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네오스컬프 플렉스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팔다리, 우리 온몸을 다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원하는 부분에 패치를 붙이고 자극을 주게 되면 근육 수축을 통한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뿐만 아니라 팔다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얼굴의 안면 근육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근육은 눈가의 앞에 앞얼굴이 있다고 했는데요. 앞얼굴에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키는 패치를 붙이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 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엉덩이, 등, 팔다리 다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복근 또 힙업, 팔다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수술 후에 누워 계신 분들은 근육을 가만 누워 계셔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 손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출산 후에 복근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얼굴 강화도 물론 시킬 수가 있겠죠. 요즘 전 세계에서 위고비가 만병통치약처럼 아주 여러 분야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점은 근육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얼굴이 처지고 팔다리 근육이 처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페이스라고 하는 이렇게 꺼지고 처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피부의 앞치마라고 해서 앞배라든가 이런 천사의 날개 이런 형태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런 리프팅을 잘라내는 시술이 100% 이상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예방하면서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탄력 치료와 볼륨 치료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비만에 있어서도 피부와 피하 지방에 대한 탄력 치료
치료, 볼륨 치료,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네오플렉스, 그리고 내장 비만은 위고비를 통한 감소, 이런 효과를 같이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네오스컬프와 위고비, 그 다음 주에는 네오플렉스를 통한 근육 치료와 위고비, 이거를 반복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환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힙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복근 강화뿐만 아니라 엉덩이의 근육을 키우면서 볼륨을 같이 키운다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쁜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오스컬프와 네오플렉스를 통한 시술만 했을 때도 이 환자들처럼 복부라든가 몸, 팔다리 이런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 탄력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이해를 해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노화의 원인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병원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장비와 장비를 같이 치료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